남배우 이상보가 세상을 떠났다. 가족의 신고로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끝이었다. 44세. 아직 배우로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시점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 사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단순한 비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게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SNS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이 사건을 더욱 깊게 들여다보게 만든다. 이상보는 2006년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로 데뷔한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배우였다. 며느리 전성시대, 못된 사랑, 미스 몬테크리스토, 우아한 제국까지 이어지는 필모그래피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쌓아올린 시간의 결과였다. 특히 우아한 제국을 통해 다시 주목받으며 재기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마지막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는 분명 다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복귀가 아니라 버팀에 가까웠다. 1998년 누나의 사고사, 2010년 아버지의 사망, 2019년 어머니의 사망까지 이어진 가족의 연이은 이별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연속이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왜 자신만 남겨졌는지에 대한 원망과 공허함을 직접 털어놓은 바 있다. 이 지점은 단순한 개인사로 넘길 수 없다. 한 사람의 정신 상태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었다. 그는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일상을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2022년 사건이 발생한다. 거리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신고로 긴급 체포되었고 마약 투약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이미 대중에게 남겨진 이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삶은 되돌리기 쉽지 않았다. 그는 방송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다. 한 번의 오해가 한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실제로 그는 그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아한 제국으로 복귀하며 다시 연기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연기로 덮겠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 그는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자신에게 씌워진 오해를 지우려 했다. 실제로 복귀 이후 그는 점차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다시 자리 잡는 듯 보였다. 이 지점에서 그의 죽음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사망 전 정황이다. 그의 SNS 계정에서 모든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서도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소속사조차 사망 사실을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고립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회적 연결에서 점점 멀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례식은 평택의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빈소에는 그의 사진이 놓였고 조문객들은 조용히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다. 화려한 조명도 떠들썩한 분위기도 없다. 그저 한 사람의 삶이 끝났다는 사실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발인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그는 평택시립추모관으로 향하게 된다. 이 과정은 모든 장례와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같지 않다. 이상보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끊임없이 오해와 싸웠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슬픔,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 낙인,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시도까지.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할 지점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진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쏟아지는 해석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을 나누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상보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흐름이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고,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해야 했으며, 끝내는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인식이었다. 사실은 밝혀졌지만 기억은 수정되지 않았고, 진실은 존재했지만 이미지가 먼저 남아버린 구조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과거와 싸워야 했다. 특히 대중의 반응을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사건 자체를 완전히 지원하지는 못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에 가깝다. 한번 형성된 인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특정 순간마다 다시 호출된다. 그리고 그 반복은 당사자에게 끊임없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상보가 복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는 연기를 통해 평가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언제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였다. 이 간극이 결국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지금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립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계약도 체결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내면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었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혼자 남겨졌다는 감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서 더 강하게 되살아난다. 명절, 기념일,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그 감정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은 점점 더 깊어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감각과 함께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사건 이후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반응들 역시 의미를 가진다. 일부에서는 언론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일부에서는 사회적 시선의 문제를 지적한다. 또 다른 시선에서는 개인의 선택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은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향하고 있다. 한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이다.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구조를 다시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상보는 한 번의 사건으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온 사람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감정들이 쌓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한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끝으로만 남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번의 인식으로 누군가를 얼마나 오래 묶어두고 있는가? 이상보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작품으로 불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면 그는 조용히 보내질 것이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 그곳에서는 어떤 시선도 어떤 오해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 긴 시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자리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때 마지막이 아닌 그가 버텨온 시간들을 함께 떠올려주기를 바란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런 고통 없이 온전히 쉬기를 바란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시간들이 그를 이 자리로 밀어넣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이상보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다. 이제 남은 것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그의 죽음은 끝났지만 그를 둘러싼 질문들은 끝나지 않는다. SNS 삭제, 고립된 상황,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으로 보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한 배우의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이 겪어온 시간의 결과라는 점이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이 질문은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왜 그는 끝내 이 지점에 도달했는가? 이제 남은 것은 보내는 일이다. 더 이상 어떤 해명도, 어떤 고통도 없이 그가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버티고 또 버텨왔던 그였기에 이제는 아무것도 견디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온전히 쉬어도 괜찮다.